패스트, 지은이는 알베르 까미입니다. 이 연대기의 주제를 이루는 기이한 사건들은 1940년대 알제리 항구 도시 오랑에서 일어났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에서 좀 벗어나는 사건치고는 그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처음 봤을 때 오랑은 사실 평범한 도시 하나로서 알제리 해안에 면한 프랑스의 한 현청 소재지에 불과하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찰실을 나서다가 계단 한복판에 죽어있는 쥐 한 마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당장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 동물을 발로 밀어 치우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거리에 나서자 문득 쥐가 나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발길을 돌려 수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불안한 기분으로 리웨는 그의 환자들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변두리 지역부터 회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지역에서는 훨씬 늦게야 쓰레기를 걷어가는 까닭에 먼지가 가득 뒤덮인 그 동네의 길을 따라 자동차를 달리다 보면 길가에 내놓은 쓰레기통들을 스치며 지나가게 된다. 그렇게 지나가던 어떤 골목에서 의사는 야채 쓰레기와 더러운 걸레 조각을 위에 팽개쳐진 쥐를 10여 마리나 보았다. 어쨌든 거의 이 무렵에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과연 18일부터 공장들과 창고들이 수백 마리는 좋게 되는 쥐의 시체들을 개원했으니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예 짐승의 명을 끊어줘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외곽지대에서부터 시내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리웨가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나, 특히 우리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나 쥐들이 쓰레기통 속에 더미로 쌓인 채 아니면 도랑 속에 길게 열을 지은 채 기다리고 있는 판이었다. 그러나 그 뒤 며칠이 지나자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죽은 쥐들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갔고 수집되는 양도 매일 아침마다 더욱 많아졌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쥐들은 떼를 지어서 거리에 나와 죽었다. 집안의 구석진 곳으로부터, 지하실로부터, 지하 창고로부터, 수채구멍으로부터 쥐들은 떼지어 비틀거리면서 기어나와 햇빛을 보면 어지러운지 휘청거리고 제자리에서 돌다가 사람들 곁에 와서 죽어버렸다. 리웨는 환자가 윗몸을 침대 밖으로 내민 채 한 손은 배에 또 한 손은 목덜미에 대고 대단히 힘을 쓰면서 불그스름한 담즙을 오물통에다 개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애쓴 끝에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서 수희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체온이 39.5도였고 목에는 멍울이 잡혔으며 팔다리가 붓고 옆구리에 거무스름한 반점 2개가 퍼져가고 있었다. 2시간 뒤 구급차에서 의사와 그의 아내는 환자를 굽어보고 있었다. 목을 축인 환자의 입에서 말이 마디마디 튀어나오곤 했다. 망할 놈의 쥐들, 그는 내뱉었다. 푸르죽죽해진 입술은 촛농 같았고 눈꺼풀은 무겁게 아래로 처지고 숨은 단속적으로 짧아졌다. 림프샘의 통증 때문에 온몸이 찢기는 듯하고 자기 몸 위로 이불을 끌어덮고 싶어하는 듯 아니면 땅속 저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그를 끊임없이 불러대기라도 하는 듯 수희는 자리 속 깊이 몸을 쪼그리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숨막혀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다.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리웨가 말했다. 죽었습니다. 첫 더위가 매주 700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하는 희생자 수의 급상승과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일종의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변두리 지역의 보도가 없는 거리와 테라스가 있는 집들 사이에서도 활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주민들이 항상 문 앞에 나와서 살던 동네도 문이란 문은 모두 닫히고 덧창들마저 첩첩이 잠겨 있어서 햇빛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패스트를 막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시의 출입문에서 소동이 벌어지면 헌병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딘지 어수선한 동요가 생겼다. 사실 패스트는 오늘 내일로는 끝나지 않았는데 겉보기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악화되고 있었다. 패스트는 깨끗해진 대기 속에서 하강 상태에 있었다. 패스트로 인한 시체의 수도 점점 줄어들면서 패스트는 힘을 잃어가는 듯 싶었다. 사실 시내에서 올라오는 환희의 외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웨는 그러한 환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뻐하는 군중이 모르고 있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불러내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